9번은 제가 설명을 했고, 아무튼 핑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이저 프린터는 약간 복사기랑 비슷해요.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인쇄 해상도가 높으며 복사기와 같은 원리다. 맞습니다. 비충격식입니다. 비충격식이라서 비교적 인쇄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 요거는요 라인 프린터가 뭐냐면 충격식 프린터예요. 충격식 프린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라인 프린터는 딱딱딱딱 때려가면서 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레이저 프린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겠죠? 이거 몇 번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보면. 11번. 11번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 밑에 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설명하면 되겠네. 자, 입력 형태는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나 문자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속도예요. 그리고 출력은 숫자나 문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곡선이나 그래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 형식은 산술 논리 연산이에요. 얘는 미적분 연산. 그리고 연산 속도는 느리고 얘는 빠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0, 1, 0,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얘를 0, 1, 0, 1. 그래서 여기 중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를 뭐냐면 이산, 이산이라고 해요. 이산. 떨어져 있다. 이산, 불연속, 불연속. 얘는 연속. 아날로그로 연속.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요. 이거는 범용, 범용, 범용. 이거는요. 특수형, 특수목적.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등의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하며 아날로그 컴퓨터는 숫자 데이터를 처리한다. 두 개 바뀌었죠. 디지털 컴퓨터는 증폭 회로로 구성된다. 아니, 논리 회로로 구성돼요. 증폭 회로는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이에요. 틀렸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주로 하고 디지털 컴퓨터 산수 논리 연산을 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아날로그. 네, 아날로그는 범용이 아니라 특수 목적형. 디지털 컴퓨터는 뭐냐면 범용입니다. 범용이 일반적인 용도. 11번 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앞으로는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12번. 12번.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보면 컴퓨터를 통한 정보 처리 기술 발달로 인해 정보량이 감소했을까요? 증가했죠.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죠? 자, 13번은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윈도우의 설정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정답인데 4번이 정답인데 두 대의 모니터가 연결된 경우 제가 이거 듀얼 모니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이게 그런데 좌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해상되므로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는 반드시 답이다.
뭐뭐만 반드시 걔가 답이야. 여러분 좌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가 된다는 전제 조건은 없어요. 우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가 돼도 되고요. 좌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가 돼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반드시 뭐뭐만 이게 정답이다. 나는 정답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인을 알아야 돼. 알겠죠? 높은 화면 해상도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만 크기는 더 작게 표시된다. 여러분 봐봐. 이게 해상도가 높아지면 아이콘이 작아지는 거 알아?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서 이 해상도가 이렇게 크잖아요. 해상도를 줄여볼게요. 어떻게 돼요? 아이콘이 커지죠? 해상도가 높아지면. 해상도가 높아지면 아이콘이 작아지고 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화면을요, 더 많은 점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이 더 선명해지고 작아져요, 상대적으로. 화면이 넓어지고. 그게 해상도가 높아지는 원리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해상도 화면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만 크기는 더 작게 표시되죠? 이해했죠?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컴퓨터의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에서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해상도 변경되면은 이거는 계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 디스플레이 옵션은 윈도우에서 둘 이상의 모니터가 PC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만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 디스플레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이 정답, 4번이 틀린 얘기죠. 반드시. 반드시. 자, 1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의 설정 시스템 소리에서 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윈도우 설정에 소리. 소리 뭐 있어요? 출력 장치, 입력 장치, 마이크 테스트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면 접근성에 있어요. 여기. 왜 접근성은 뭐냐? 접근성은 약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어? 왜 나레이터가 필요할까요?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는 뭔가 읽어줘야 되죠. 내가 시각 장애인인데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은요, 뭐 소리가 나와요. 무슨 아이콘 시작 메뉴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성에서 있는 거예요. 접근성은 뭐다?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위한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을 여러분 보면은 15번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로막기 보안 위협 형태 보면은 가로막기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데이터의 정상적인 전달을 막아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못 가게. 가로채기는 중간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얘는 아예 못 가게 하니까 가로막기는 차단해서 못 갔으니까 알겠네. 가로채기는 몰라. 모르는데 몰래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빼가는 거야. 수정은요. 전송된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연합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정보를 갖다가 노출시켜가지고 정보를 중간에 빼가지고 가로채서 바꿔요. 그러면 전송하면은 저쪽에서 공격 타겟이 바뀌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알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력상으로 보면은 한 5대1 정도 돼요. 5배가 훨씬 강해요. 심지어는 10대1 된다 그래요. 근데 러시아가 처음에 침공할 때
5일 만에 끝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5일 만에 끝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5일 만에 끝나는 조건은 뭐냐면 키이우에 그 대통령이 도망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젤렌스키가 안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래서 좀 버텼어요. 버티고 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버티고 났더니 지금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오히려 피해를 많이 당하고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정보전이 있어서. 그럼 왜 어떻게 정보전을 할까? 미국 있죠. 미국에서 지금 최첨단 무기나 그다음에 거기 뭐 보안,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해킹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적들이 하고 있는 걸 다 지금 해서 얼로 이동하고 어떻게 하는 거 정보전에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뭐냐면 최근에 그 정보전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이 자기네의 대리전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엄청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거기랑 여기랑 하면 금방 끝나요. 러시아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어요. 뭐 5세대 전투기도 갖고 있고 뭐 그런데 뭐 제대로 안 돼요. 왜? 뒤에 미국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위조가 있습니다. 위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위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로막기는 맞죠? 가로막기는 데이터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아 제가 여기 프린팁을 나눠주는 사람, 프린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잘 보세요. 15번. 가로막힌 데이터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아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다. 맞습니다. 수정은 전송된 데이터가 원래의 데이터가 아닌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다. 맞습니다. 오케이? 가로채기는 송신된 데이터가 수신기지까지 가는 회선을 절단하는 행위가 아니죠. 가로채기 몰래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이거 절단하는 행위는 뭐 어디에 가까우냐? 가로막기에 가까운 거예요. 오케이? 위조는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맞죠?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16번. 한글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를 바로가기 메뉴의 도구 모임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 작업 표시를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도구 모음. 선생님 이쪽이 여러분 한번 클릭해봐요. 이게 제가 좌우측 모니터가 있으니까 왼쪽에서 클릭해야만 이게 왼쪽에 주 모니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구 모임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보이나요? 도구 모임 클릭해봐요. 마우스 오른쪽 작업 표시를 마우스 오른쪽 도구 모임 있을 거야. 도구 모임에 뭐가 있냐면 봐봐. 링크 바탕화면 새 도구 모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알림 영역은 없어요.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바탕화면 링크 새 도구 모음이 있는데 알림 영역은 여기에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17번. 자, 개인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설정 여기거든요. 개인 설정. 개인 설정했을 때 배경화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런 색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색들 어떻게 할 건지. 잠금화면 그래서 잠겨질 때 처음 초기 화면들 여기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보호기도 여기 설정할 수 있어요. 화면 보호기, 색, 테마.
테마는 어떤 테마로 할 건지, 글꼴은 어떻게 할 건지, 시작은 뭘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개인 설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바탕화면의 배경을 사용자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시스템을 켜둔 채 정해진 시간 동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한 화면 보기를 작동할지 여부를 설정한다. 맞죠? 창의 색상과 구성 요소의 색상을 설정한다. 맞죠? 오케이? 근데 모니터의 해상도 및 방향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줄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에 개인 설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에서 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아까 여러분 해봤죠? 제가 해볼게요. 설정에 어디서 한다? 디스플레이에서 한다. 설정에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해상도 아까 여기서 해본 거 알겠지? 오케이? 음, 그러면 됐습니다. 18번. 윈도우 10에 프린터 설치에 관한 명령이다. 이거 나왔던 문제죠? 똑같은 문제예요. 네트워크 내에서는 프린터 포트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설정하는 방법, 설정 장치, 프린터, 스캔 및 스캐너에서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를 클릭합니다. 설치할 프린터 유형은 로컬 프린터, 블루투스, 무선 또는 네트워크 감색 프린터 등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 현재 설치 중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한 것이 선택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바이트는 8비트다. 맞죠?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표현하고요. 한글인 한자는 2바이트를 써요. 2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FCD, EBCDIC나 BCD나 이런 걸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뭐냐면 한글 조합형 완성이 나왔고 유니코드가 나온 거예요. 유니코드 한글 조합형 완성은 2바이트예요. 그렇죠? 아스키, EBCDIC 뭐 이런 것들은 뭐 8비트고요. 그렇죠? 오케이?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는 워드입니다. 워드. 워드가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가 워드예요. 그래서 반워드가 2바이트, 전워드가 4바이트, 더블워드가 8바이트.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이거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오케이? 1바이트로는 256까지, 2의 8승 256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암기사항인데 웹 프로그램에 대한 속하지 않는 것은 리습이라는 게 있어요. 리습. 이거는 인공지능 언어예요. 리습, 인공지능 언어 알아두시고, 여기 JSP, PHP, ASP 이런 것들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참고로 웹 프로그래밍 언어 조금 더 설명하면요. 자바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자바 스크립트, 그다음에 C# 이런 것들. 리습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언어에 리습도 있고요. 하나 더 하나. 스노우. 될까요? 자, 이제 20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시간을 줍니다. 뭘 풀어야 될까요? 스프레드시트. 20문제를 풀어봅니다.
수빈아. 둘 다 수빈이라서. 수빈이, 넌 김수빈이잖아. 어? 조수빈이지, 맞아. 조수빈인데, 저기 봐, 지은아, 채윤이가 사정에서 못 나온다며. 그래서 내가 지금 채윤이 대신에 얘가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 그 채윤이한테 그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아. 야, 계속 못 나오나?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들어. 채윤이 대신에. 채은이. 지금 한 명이 절대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필기는 괜찮은데 필기 때문에 실기까지 못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남아서 공부도 더 집에서 더 하시고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나요? 4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돼. 40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되죠? 다 풀었죠? 정답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제 리로스쿨에 자료실에 한번 가보세요. 자료실에 가서 거기 보면은 297번이 있어요. 297번이 제가 이 상시 예제들 2022년 상시 예제를 올려놨거든요. 4번을 제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 다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설명할 부분만 몇 개만 올려놨거든요. 같이 한번 클릭해서 여러분 열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21번을 보고 21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선택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F11번을 누르잖아요. F11번을 누르면 새로운 차트가 만들어져요. F11번 누르면 지금 봤어요? 여기를 누르고 F11번을 누르면 새로 해보세요. 새로운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누르면요. 현재 시트의 차트가 만들어져요. 어?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면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요. 자,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 셀은 간격으로 표시된다. 이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표에서 특성 셀 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를 생성하면 해당 셀을 직접 둘러싸는 표의 데이터 영역이 모두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우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번 차트를 둘러싼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한 후 Alt F1을 누르면 별도의 차트가 생성되는 게 아니죠. 뭘 눌러야 되죠? 금방 설명했잖아. 뭘 눌러야 된다 그랬지? F11. F11 여기다 써놓으세요. 그다음에 차트의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여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차트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를 선택하고 차트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 셀 하나만 선택하고 했을 때는 여기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셀을 같은 영역으로 잡아가지고 차트를 만든다. 그 얘기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 전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잡아도 되지만 한 셀을 선택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해놨네요.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를 생성하면 이 셀을 둘러싸는 모든 표 있죠. 거기를 데이터 영역으로 잡아서 차트에 표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록으로 전체 잡아도 되지만 한 셀만 잡아도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count if가 나오는데 count if는요. 공식이 뭐냐면 범조, 범위를 조사하다. 범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게 있는데 22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count if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equal count if 범조니까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범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범위 이 중에서 A가 몇 개냐 이거죠? A인지 B인지. 그런데 얘는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자, 조건, 조건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얘가 조건이야. 근데 얘는 D3, D4, D5 이렇게 증가할 거야. 조건이. 그러니까 얘는 절대 참조 안 해요. 그래 놓고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면요. 얘가 만들어져요. 그쵸? 그러면 얘는 A가 한 개죠. B는 어떻게 했냐면 이 조건이 달라졌어요. D4로.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나?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D5로. 그러니까 A, B, C, D, F가 몇 개냐 이거죠. G는 없죠. 그쵸? 자동으로 구해주는 이거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할 수 있겠죠? 다음 중 매크로 단축키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인 이유가 있어요. 1번이 정답은 여러분 매크로 단축키는 컨트롤과 시프트로 구성되지 Alt로 구성되진 않아요. 정답이 1번이에요. 알 수 있죠? 이런 거 틀리면은 안 돼. 이건 먹으세요라고 하는 건데 뭔 소린지. 알고 보면은 되게 쉬운데. 그렇지. 그냥 드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중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를 뭐라 그래요? 방사형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드세요라고 하는 거 이거 이런 문제도. 드세요. 그럼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요. 처음에 대리이면서 경력이 4년 이상인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맞죠? 대리이면서 경력이 4년 이상인 거는 요행이네,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익이 500 이상이고 700 미만인 거. 그러면 뭐가 해당돼? 얘네? 그치? 그러면은 이거 3행하고 5행이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안 어려운 문제야. 오케바리? 다음. 26번을 잠깐 봅니다. 26번. 자, 여기 보면 샵, 콤마, 샵은 천 단위 콤마 표시하라는 얘기고 끝에 샵은요. 천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천으로 나눠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천으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그쵸? 없어지고 천 단위 콤마 표시되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100만 원 이게 붙겠죠? 그러면 6,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2번은 김이죠. 김인데 이 골뱅이는 뭐냐면 앞에 문자를 김을 받아요. 그렇죠? 김을 받아서 대한.go.kr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없죠. 이거 골뱅이가 표시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대한 붙어갖고 go.kr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원본 데이터 여기서 보면은 이거 원본 데이터가 이 날짜인데 DDD는 요일을 먼데이 풀로 표현하는 거야. DDD는 먼 이렇게만 나와. DDD는 먼데이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근데 MMM은 말치의 마 이렇게 나와. 그쵸? 근데 만약 이게 마취를 MMM은 마취 전체가 나오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DD 날짜죠? YYYY 연도죠? 그러니까 이건 3번이 정답이네요. 딱 봐도. 근데 4번은 왜 틀렸나요? 0이 없어야 돼요. 왜? M이 한 자리잖아. 0이 없어야 돼. 어?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27번. 인쇄 미리 보기. 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종료하려면 ESC 키를 누르거나 왼쪽 상단에 이걸 클릭한다. 맞습니다. 차트를 선택한 후 파일 인쇄를 실행하면 선택한 차트만 미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이거 해봤죠 어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한번 볼까요? 차트가 선택됐잖아요. 만약 이렇게 선택되고 여기서 인쇄를 누르잖아요. 그럼 전체 인쇄 이 차트까지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차트까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클릭하고 하면은 전체 차트하고 이거 다 보이죠. 얘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쇄를 누르잖아요. 차트만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음. 그래서 차트를 선택한 후 파일 인쇄를 하면 선택한 차트를 미리 볼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페이지 확대 축소를 클릭하면 화면에 적용되지만 실제 인쇄 시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기 이게 이제 확대 축소인데 확대 축소한다고 해서 실제 인쇄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알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 하단에 여백 표시를 클릭하면 페이지 설정 대상자에 여백 탭이 표시된다고 돼 있는데 어? 여백 표시를 오른쪽 아래 여백 표시가 그 페이지 레이아웃을 눌러보고 옛날 버전에 여백 표시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여백 표시가 안 나오는데 여백 표시를 누른다고 해서 여백 표시를 누른다 클릭하면 여백만 표시가 될 뿐 페이지 설정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버전이 좀 달라서 여기 보니까 시험 문제가 버전이 예전 버전에는 여기 페이지 설정에 여백 표시 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여기 클릭한다고 해서 설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설정은 어디 가냐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페이지 설정. 그러니까 전혀 거기서 페이지 설정이 나오진 않거든요. 아무튼 정답은 페이지 설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은 4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C라고 나온 거는요. 간혹 나오는 문제예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 자, 28번.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옳지 않은 건 4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이런 게 정답인 거. 그치?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 개 다 선택할 수 있을까? 페이지 나누기 할 때. 여러 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체크박스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28번, 29번. 함수의 결과가 잘못된 것은 자, 라운드 보겠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이죠. 첫째 자리까지니까 4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12.4가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1번이네 벌써. 끝났네. 나머지 건 맞는 거죠. 자, 왼쪽에 두 자리가 KO 나오겠죠. 어?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두 자리니까 30 되겠죠. 트렁크는요, 소수점이야 잘라보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자, 30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열 겹치기가 양수로 돼 있으면 겹쳐지는 거예요. 음수로 돼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약간 떨어져 있죠, 막대들이. 그럼 음수로 돼 있는 거야, 계열 겹치기 값이. 양수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따닥따닥 붙어서 있어. 알겠지? 국어 계열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맞죠? 범례는 아래쪽으로 지정돼 있죠? 맞죠? 행렬 전환을 누르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세로축, 가로축이 변경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하고 뭐가 바뀌냐면 요 국영수하고 요 사람 이름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행렬 전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요게 두 개가 바뀌어요. 이렇게. 어? 알겠죠? 이름이 여기로 내려오고 국영수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여러분 어려웠을 수 있죠. 31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31번 클릭해서 잠깐 봅니다.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잠깐 보면은 이래요. 이번 거 여러분 좀 까다롭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었죠. 지금 스프레드시트에서 좀 낯선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D5번 셀, D5번 셀을 D3 곱하기 D4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근데 3이 고정된 거죠. 그럼 얘는 3은 고정돼서 내려가지 않아. 얘는 내려가. 그렇게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얘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했을 때 얘를 복사해 놓고 여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어? 잠깐만 요걸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 넣으면 이 수식이 다 붙여 넣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D3이라는 거는 단가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단가는 변하지 않죠. 절대 참조로 해도 되지만 이 단가는 근데 단가는 보면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D3, E3, F3이죠. 그러니까 D3, E3, F3이니까 D는 고정이 되면 안 돼요. 3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곱하기 뭐를 곱했어요? 얘는 이제 5를 곱해서 여기 나왔어요. 어? 그런데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하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D3이에요. 곱하기 D4가 아니라 D6으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붙여놓으면 상대 참조를 하니까 D6이 되는 거예요. 얘는 D4였는데 얘는 D6이 되는 거예요. 두 칸 아래로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E3에 E6이 되는 거예요. 얘는 F3에 F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된 거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간단해요. D5셀을 복사해서 D7에서 DF7까지 붙여넣기를 하면 얘가 다정적으로 이게 복사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요? 32번 여러분 낯선 문제였을 거예요. 32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2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먼저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요. 이름을 만들어 놨나? 그리고 이제
이름을 줬어요. 이름 줘서 삭제한 거예요. 우리 이름 관리자 다 삭제해버릴까? 그냥 다 삭제해보죠. 이름 관리자 어떻게 들어가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그래서 얘를 다 삭제하겠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 처음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 이름 줄 때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이름 주는 건 알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이 옵션이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처음 봤을 거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선택 영역. 그다음에 이름 만들기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B3부터 B5번까지 선택해봐요. 이 이름 뭘로 들어있어요, 지금? 혼명으로 들어있죠. 자동으로 들어가는. C3부터 C5는 이름이 뭘로 들어가? 주격으로 들어가죠. D3부터 D5까지 하면 뭘로 들어가? 단가로 들어가죠. 그럼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사형지부터 16,000까지 하면 이름이 뭐로 들어가? 왼쪽에 있는. A002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B4부터 B4까지 하면은 A005번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여기는 B010으로 들어가죠. 오케이, 말이?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B3에서 B5 영역을 하면 분명히 선택이 되나요? 맞죠? A3에서 A5번 선택하면 이름이 안 나와요. 코드번호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 안 나와요. 왼쪽 열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오냐 이거야. 안 나오지? 이렇게 하냐고 해서 나오냐 이거 안 나와.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잡거나 어? 어떻게 이름이 주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목이요. 오케이? 음,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 거 보세요. B3에서 D3까지 하면은 A002가 되는 거죠. 일단 정의된 이름 모든 시트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름 정의 후 참조 대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이름은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이름 부여할 수 없어요. 현재 셀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려고 하려면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이 셀 기준으로 매크로가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셀 기준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거 실습 한번 해볼 거예요. 뒤쪽에 한번 실습하는 거 나오거든요. 셀 기준으로 상대 참조로 하는 거 나오는데 이때는 여러분 우선은 알아두세요. 매크로를 만들 때 상대 참조로 기록 누르면 이 위치부터 얼마큼 떨어진 위치에 상대적으로 기록이 돼요. 내가 원할 때.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 우선은 별도의 조치가 없이가 아니라 이 기준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후에 매크로 기록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물론 키보드 작업이 모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3번 얘기하면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뭘 해줘야 된다?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해줘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근데 실습은 나중에 실습 예제가 뒤쪽에 보면은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로 제가 설명을 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4번. 다음 중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 기준이 셀색, 셀 아이콘, 글꼴 색인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사용자 지정 목록은 색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색으로 정렬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 지정 목록은 여러분 텍스트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려면 다른 통합 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레지스터에 추가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세요. 컴퓨터 레지스터에 추가가 됩니다. 다른 통합 문서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통합 문서에 썼으면 B라는 통합 문서에도 쓸 수 있게 여러분 컴퓨터의 레지스터에 들어있어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갑을병정을 갑정을병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썬데이를 먼데이로 아니고 그걸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걔는. 기본은. 여러분이 만든 건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와 텍스트 숫자의 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고 1번이 틀린 얘기예요. 셀, 색 이런 거하고는 사용자 지정 목록은 상관이 없다. 오케이? 35번. 자, 결과가 다른 것을. 레프트 왼쪽에서 6자리 1, 2, 3 점. 그럼 네 글자죠. 6, 5. 1, 2, 3.65예요.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라운드. 1, 2, 3.6, 5. 두 자리까지니까 4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못 올라가죠. 반올림.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1, 2, 3.65. 맞죠?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그 다음에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죠. 1, 2, 3.65, 4인데 4가 무조건 올라가니까 6, 6이 되겠네.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리는 거죠. 1, 2, 3.65, 4, 4가 내려가니까 6,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틀려요. 어떻게? 1, 2, 3.6, 6. 오케이? 3번만 틀려. 선생님 말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알 수 있어. 알 수 있죠? 넘어가 되죠? 그리고 지금 빨리빨리 넘기는 거야, 여러분. 그 1학년 예전에 하는 것보다 빠르게 풀고 있어요. 36번. 여러분, 데이터 통합에 참조하는 거는 최대 3개까지만일까요? 제한이 없어요. 만은 아니에요, 제발. 그건 아니에요. 그쵸? 3개만 할까요? 제한이 없어요. 데이터 통합 뭔지 알지? 이렇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벌써 그것만 해도 4개인데. 3개만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너무 적다. 함수는 요약함수로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습니다.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 위치가 동일할 경우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데이터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면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달라도 이름표가 같은 거는 같이 이렇게 순서가 달라도요. 걔를 모아줘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과 밑에 영어 교육과 있어도 다른 표 영어 교육과 있어도 위치가 달라도 이게 모아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오케이? 자, 37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볼게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에는 가로, 세로 방향, 확대, 축소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시작 페이지 번호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해놓고 이게 페이지 번호, 시작 번호를 여기서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다. 여기서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백은 여기서 여백 주는 거야. 가운데 맞춤, 세로 맞춤, 그 다음 위쪽, 머리글, 왼쪽, 오른쪽, 아래쪽, 바닥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제가 이걸 얘기해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위쪽 여백이야. 아래쪽 여백이야. 왼쪽 여백이야. 오른쪽 여백이야. 이게 머리말이 영역이야. 머리끝.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머리끝 바닥은 여기 나와.
머리끈 바닥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여백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끈 바닥글은 여기 편집하는 게 있죠. 그쵸? 여러분, 내가 설명했는데 짝수하고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머리끈 편집하면 짝수 홀수 페이지가 다르게 나와요. 그쵸? 그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서에 맞게 배울 조정은요. 전체 시트하고 상관없이 머리끌 바닥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오케이? 그게 이제 페이지 머리끌 바닥글. 시트 잠깐 봅니다. 시트에서 눈금선 만들 수 있죠? 흑백, 간단하게 행렬, 메모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 영역, 반복할 행렬 나올 수 있고요. 셀 오류도 여기에 표시될 수가 있어요. 셀 오류. 오케이? 모두 표시될 수 있다고? 셀 오류도. 자, 문제를 한번 봅니다. 회의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기 프린터 목록에 사용될 프린터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셀 오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죠? 아까 봤지? 셀 오류. 봤어, 안 봤어? 그다음에 페이지 가로 세로 가운데 받침 할 수 있었지? 셀 구분선 인쇄를 할 수 있었지? 정답은 1번이에요. 여기서 프린터 목록에서 프린터를 설정하는 거는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런 게. 그쵸?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8번. 38번은 자꾸 나왔던 문제죠? 넘어갈까? 정답은 2번이에요. 39번. 그래서 39번. 정답은 뭘까요? 이거 계속 나왔던 거죠. 2번이죠. 잠깐만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시트 삭제한 거는 실행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좀 설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시트를 삽입하는 단축키가 뭐냐면 한번 눌러봐봐요. Shift하고 F11번이에요. Shift F11번 누르면은 시트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시트 앞에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틀린 얘기인데 2번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Shift F11이고 현재 시트의 뒤가 아니라 앞에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룹화된 시트에서 데이터 입력, 편집 작업을 실시하면 그룹 내 시트에 동일한 작업이 실시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 개 시트를 Shift 키 누르고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러 개 시트에 다 동시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알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 몰라?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된 시트의 선택은 Shift를 사용하면 편리하죠? 맞죠? 불연속적인 거는요. 컨트롤 키로 선택해요. 오케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네 번째 거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죠? 자, 불연속적으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39번에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스프레드시트가 내가 보니까 사회 중에서 제일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까다로웠는데 어떤 게 여러분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만하다 그렇게 넘어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떨어지는 게 그 이유예요. 자, 40번. 40번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왜? 날짜 시간은 숫자예요. 숫자. 숫자이기 때문에 왼쪽 맞춤이 아니라 오른쪽 맞춤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2022년도 사회를 다 풀었어요. 2021년도 1회도 풀었어요. 지난번에. 2021년도 2회. 2021년도 2회. 찾아보세요. 2회. 여러분 책들이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 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지금 몇 회까지 풀었냐면
2022년도 1, 2, 3, 4회를 풀었고 2021년도 1회를 풀었어요. 그럼 지금 5회분을 풀었어요. 어?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쭉 아무튼 풀어갈 거예요. 근데 보통 한 8회분을 갖다가 완전히 달달달 하면 붙는다고 얘기하는데 더 여유 있게 하려면 한 10회분 정도까지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계속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5회를 지금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2021년도 상시 2회, 상시 2회. 약간 여기가 좀 낯선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상시 2회 찾아보세요. 컴퓨터 일반 풀어봅니다. 다 풀지는 마시고 10문제만 풀어봅니다. 2021년도 상시 2회.
다 했나요? 네? 네, 정답 한번 맞춰봐요.